진주국제농식품 박람회가 개막했습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수출 상담을 통한 판로 개척도 기대됩니다. 서경방송 연속기획 보도, 관광지 상권 연계 함양 상림에서 찾다. 상림의 관광객들을 침체 위기를 맞은 함양 구도심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과 사업들을 살펴봅니다. 정부가 발표한 유료방송 서비스 평가에서 서경방송이 이용자 만족도 1위에 올랐습니다. 대기업이 소유한 케이블 TV와 IPTV 업계를 포함한 조사였는데 품질과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지역 기업들에게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는 프로젝트 지역기업 활력기업. 올해 1호 기업은 자동차와 농기계 중장비 부품 제조회사에서 항공 부품 제조업으로 성장한 진주 JN항공입니다. 올해 사천 에어쇼는 삼천포대교 공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는 4일과 5일 화려한 비상을 준비 중인데 박동식 사천시장으로부터 올해 관람 포인트 직접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C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진주에서는 해마다 농식품 박람회가 열리는데요. 올해 박람회에는 20개 나라 250개 회사가 참여해 500개 부스가 마련됐다고 합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수출 상담을 통한 판로 개척도 기대됩니다. 조서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농업용 드론과 헬기가 실내에 전시됐습니다. 콤바인 같은 대형 농기계도 여러 대 마련돼 있습니다. 제초기가 가동되는 소리에 모여들어 설명을 듣기도 하고 생소한 농기계를 만져보는 사람도 보입니다. 1일부터 시작된 2023 진주국제농식품 박람회입니다. 내가 필요한 걸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자주 옵니다. 아직까지 다 둘러보지는 못했는데요. 작년에보다 더 새로운 기계들이 좀 많이 들어온 것 같기는 한 것 같습니다. 올해 농식품 박람회는 농업과 함께하는 힐링 나들이란 슬로건으로 열렸습니다. 대형 전시관 8곳이 마련돼 각종 농산물과 특산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진주와 경남의 우수 농식품을 보여주는 홍보 부스는 물론이고 15개 국가 농식품이 선보여지는 해외관까지 운영됩니다. 특히 올해 박람회는 체험 프로그램 전시관이 2곳으로 늘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농업과 가까워질 수 있는 체험거리가 생긴 겁니다. 남은 데 보이죠? 빈 데 많죠? 이거를 이거 삽으로 흙으로 다 채워주면 돼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간단한 요리와 만들기 체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하나둘씩 해본 어린이들은 농업을 기반으로 한 체험에 흥미를 갖고 농업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곤충 애벌레 만져보기랑 스케치북 만들기랑 동물 가방이요. 재밌는 기회가 났어요. 진주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수출 상담을 통한 판로 개척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수출 상담회를 통해서 그동안에 약 한 3,650억 정도 저희들이 MOU를 체결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또 많은 실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 진주 지역 농가들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더 됐으면.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진주국제농식품 박람회는 오는 5일까지 진주 종합경기장 일원에서 계속됩니다. SCS 조서입니다. 사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돼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27일 학교 점심 급식을 먹은 학생 50여 명이 구토와 설사 등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학생 15명은 노로바이러스가 의심된다는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천시 보건소는 학생과 조리사의 검체를 채취해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점심 급식을 먹은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식중독 발병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인구 감소에 대응해 남해군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이 1일 개최됐습니다. 경남 도립 남해대학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엄서호 경기대 교수와 김진성 플래니슈 대표, 조정인 남해관광문화재단 팀장의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엄 교수는 남해군과 연결고리가 있는 관광객 적극 공략을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는 관광객이 남해군에 숙박하는 일수가 짧다며 야간 콘텐츠 등을 통해 이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팀장은 남해 관광의 특징과 함께 남해 관광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지역 기업들에게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진행하는 지역기업 활력기업 캠페인 시간입니다. 서경방송은 뉴스 섹션과 함께 유튜브 지역기업 활력기업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기업을 소개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 순서로 진주의 항공부품 전문기업 주식회사 JN항공을 만나보겠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판의 움직임에 맞춰 알루미늄 자재를 깎는 기계. 세차게 쏟아지는 절삭류가 그 표면을 가다듬자 이내 하나의 구조물이 완성됩니다. 항공기의 중심 부분이자 승무원, 여객, 화물을 싣는 동체에 들어갈 부품입니다. 저희 회사는 보잉 737, 보잉 777 동체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들이 그 동체에 들어가는 빔이나 잭스크류 이런 부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 자동차와 농기계, 중장비 부품 제조 회사로 출발했던 이곳. 항공 분야 제조업의 미래가 밝고 지역 환경이 잘 조성돼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부터 항공기 부품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진주시와 투자 협약을 맺어 자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는데 함안과 사천에 있는 기업에서 사가는 등 수요가 많습니다. 판매한 부품은 조립 과정을 거쳐 유명 항공기 업체에 수출될 예정입니다. 특히 부품의 규격을 검증할 수 있는 최신 장치가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동체는 알루미늄, 티타늄 등 특수 합금 재질로 번개 등 악천후를 견딜 내구성을 갖춰야 해 부품 검증에 많은 시간과 돈이 드는데 이를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체는 인기에 힘입어 앞으로 조립까지 영역을 넓힐 계획입니다. 현재는 항공기 부품을 가공을 하고 있지만은 향후에는 항공기 부품의 조립까지도 염두에 두고 사세를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남 항공국가산단 등 항공우주 관련 인프라가 밀집된 서부 경남 지역. 이를 발판 삼아 항공 부품 업체가 지속 성장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입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박 도지사는 1일 국회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박 도지사는 수차례 국회를 방문해 우주항공청법의 조속한 제정 요구 등을 전달했지만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정치권이 11월 정기국회 내에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도지사는 이후 국회 소통관을 찾아 기자회견을 이어갔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항우련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직속화하겠다고 국민들 앞에 약속한 만큼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에 민주당도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유료방송 서비스 평가에서 서경방송이 이용자 만족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국 중소방송사는 물론 대기업이 소유한 방송사까지 모두 포함한 조사였는데요. 서경방송이 IPTV 3사까지 제치고 최고의 만족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업계는 이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진성 기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2023년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료방송 서비스 조사는 사업자 간 건전한 품질 경쟁과 함께 가입자에게 비교평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종합유선방송사와 IPTV 등 전국 18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7개 조사 항목 가운데 가입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비스 단계별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서경방송이 전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역 중소방송사가 대기업이 소유한 방송사를 제쳤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서경방송은 가입과 설치, AS, 변경 등 6개 항목 중 4개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으며 종합 만족도 1위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AS 부분에서는
어떤 방송사보다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번 평가는 종전보다 조사 표본을 늘려 정확도를 더욱 높인 결과입니다. 이번 결과는 지역 가입자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 덕분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상담 콜센터의 경우 고령 가입자가 다소 불편해하는 자동 응답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상담사가 바로 통화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당일 설치와 AS 역시 다른 방송사와 차별되는 특징입니다. 이와 함께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고장에 대해서는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경방송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SCS 강지성입니다. 농업인들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진주시 농업인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진주시 농업인 단체 협의회는 1일 진주 종합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진주시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농업인 1,6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이학구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중앙회장에게 감사패가 수여됐고 제13회 진주시 자랑스러운 농업인상과 농산물 수출탑 등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습니다. 건축의 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2023 경남 건축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건축문화제는 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5일까지 진주시청 특별전시장에서 경계의 재구성이라는 주제로 펼쳐집니다.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 건축상 수상전을 비롯한 각종 기획전과 초대전이 마련되며 행사 기간 중 건축 상담 코너도 운영됩니다. 진주시와 국립진주박물관이 공동 기획한 한국 채색화의 흐름 2 특별전과 연계한 2차 학술 강연이 열렸습니다. 지난달 20일에 진행된 1차 강연에 이어 1일 열린 2차 학술 강연에서는 전시화 주제인 꽃과 새 그림의 흐름 소개와 채색화단 여성 작가 등에 관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한국 채색화의 흐름 2 특별전은 현재까지 9만여 명이 방문했으며 전시 종료일은 오는 5일입니다. 서경방송 연속기획보도 관광지 상권 연계, 함양 상림에서 찾다. 앞서 두 차례 보도를 통해 상림의 관광 그리고 상권 기능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 순서로 상림의 관광객들을 침체 위기를 맞은 함양 구도심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과 사업들을 살펴봅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축제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며 해마다 30만 명 안팎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상림. 여기에 높은 접근성과 경영 개선 지원 등을 바탕으로 100곳 넘는 음식점 숙박업소가 모여 상권을 형성 중입니다. 반면 지리산 함양시장을 비롯한 함양 구도심 일대는 사정이 다릅니다. 장날이면 인파가 북적였던 과거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함양군 인구가 30년 전에 약 절반 수준으로 줄며 지역 소멸의 위기감이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상림으로 유입된 관광객들을 함양읍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상림의 이 관광 자원들, 그 관광 자원들을 이을 수 있는 시장 자원들, 또 시장 자원에서 함양읍으로 올 수 있는 컨텐츠들, 이런 게 이제 여행 상품이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컨텐츠가 부족하고 또 로컬 크리에이터 이런 게 함양이 전혀 없습니다. 함양을 비롯한 다수의 지자체에서 인구 소멸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상림의 방문객 유입 효과를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때문에 함양군 자체의 관광 경쟁력 육성만큼이나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남양권 광역관광개발 등 지역 간 초광역 협력을 통한 수도권 일극체제 대응이 중요하다는 주장. 전문가들은 현재 추진 중인 남부내륙철도와 달빛 고속철도 등 광역 교통망이 완성되고 나면 지리산권 관광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함양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상림 방문객 유입 효과를 구도심까지 확산시키려면 산양산과 흑돼지, 곶감 등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숙박하고 갈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한 가장 결정타는 뭐냐? 먹거리라고 보는 거죠. 함양 상림숲에 일단 들른 관광객이
그렇게 안 돌고 바로 남원으로 갈 수 있고 하동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함양 읍내에 뭔가 특화된 먹거리타운이 있어야 된다. 전통시장 일대 한들 상권 상인들과 함양군에선 향후 개발 계획과 관광 수요에 대비한 준비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도시재생에 기반한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이 진행 중인데 항로화 특화 음식 개발과 가로 환경 개선, 시설 현대화, 상인 대상 서비스 교육, 전통시장 브랜드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엔 야시장 콘텐츠인 용평리 별빛 달빛 축제가 2번에 걸쳐 개최됐는데 회당 1,000에서 2,000명 가량이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평리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에는 일반 근린형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주거지역과 골목 상권이 혼재된 지역에 주민 공동체를 구성해서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상림공원에서 관광객분들이 이 특화거리 오시려고 하면 참 생소하고 관광차다 보니까 오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니버스를 이 조합에서 조합원들이 미니버스를 구비해가지고 철도 인프라 확충과 지리상권 광역관광 활성화 이후엔 더 많은 관광 수요가 예측되는 상림, 함양 구도심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지역 소멸 위기감을 타파할 거점이 될 수 있을지, 관광과 상권, 지역 활성화를 바라는 지자체들의 모범 답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하주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 신임 상임이사가 임명됐습니다. 이번에 임명된 김춘수 상임이사는 전 부산지방항공청 관리국장과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이사회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 경남연합과 전국농민회 총연맹 부산경남연맹 등 지역 농민단체들이 이를 경남도 서부청사 앞에서 농민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농민단체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할당 관세, 비축 물량 방출 등의 조치가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킬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농가의 생존권을 위해 저율관세 할당제 폐지와 생산비 폭등 대책 마련, 경남도 농업예산 증액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1일 오후 1시 30분쯤 진주시 지수면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주택 아래채를 전소시키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약 1시간 1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49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는 가운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해마다 가을이면 사천 상공에선 하늘을 수놓는 멋진 고개 비행이 펼쳐집니다. 2023 사천 에어쇼가 화려하게 막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박동식 사천시장과 이번 행사 주요 일정과 콘텐츠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부터 사천 에어쇼 운영 방식이 변경이 돼서 홀수회와 짝수회가 다르게 운영된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 우리 사천시는 매년 공군본부와 함께 사천 에어쇼를 개최해 왔습니다. 네. 하지만 공군본부에서 홀수연도에 열리는 서울 아덱스에 참여해야 하는 문제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 사천 에어쇼에 매년 참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짝수연도는 공군본부와 공동 주최로 사천 비행장에서 열고 홀수연도는 공군본부는 빠지고 제3훈련비행단이 참여해 사천 비행장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열리는데 올해가 최대가 됩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에어쇼는 공군과 함께하지 않는 홀수회가 되겠는데요. 행사 주요 프로그램과 일정은 어떻게 꾸려지나요? 예, 올해는 사천 에어쇼의 연속성을 위해 짝수연도 행사 홍보와 준비에 집중한다는 계획으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어쇼의 하이라이트인 블랙 이글스 고개 비행을 비롯해서 네. 항공대회, 우주항공 관련 세미나, 체험, 교육 등 다양한 행사 내년과 마찬가지로 열립니다. 특히 올해는 우주항공청 개청을 염원하는 축하 공연과 드론 나이트 쇼, 불꽃 쇼 등
예년에는 볼 수 없었던 야간 행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올해 사천 에어쇼가 열리는 삼천포 대교공원은 장소와 협소할 뿐만 아니라 보안 문제 등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있어 전투기 등 우리나라의 막강한 하력의 군사 시설을 전시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예고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선보여지나요? 예, 올해는 군사 보안 시설이 아닌 삼천포 대교공원에서 열게 되면서 행사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지역 경제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사천바다 케이블카, 아쿠아리움, 각산 등 우리시 대표 관광 명소와 연계한 주 야간 행사를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고 머물 수 있는 축제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블랙 이글스 팀 사인회 및 기념 촬영, 종이 비행기, 고개 시범, 마술 공연 등 온 가족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가족행 행사를 전면에 배치하고 특히 사천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제1회 사천 우주항공 교육 축제를 비롯해서 전국 모행 항공기 대회, 제2회 종이 비행기 대회 등 우주항공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도를 높이는 행사도 마련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관람객 기록을 세운 만큼 올해 사천 에어쇼에도 이 많은 방문객들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교통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평상시 주말에도 약간의 교통체증이 있는 것을 미뤄보면은 교통 문제가 가장 우려되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임시 주차장 7개소와 스틸버스 5개 노선, 동지역 순환버스 1개 노선을 운영할 계획이고 네. 임시 주차장과 주요 교차로 등에 공무원과 경찰, 자원봉사 등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사천 시민은 스틸버스 이용을 원칙으로 홍보하고 외부 방문객도 최대한 스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경우 재난 안전 문자를 활용해 위해 도로를 안내함과 동시에 스틸버스 노선 재설정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예, 우리나라 남부 지역 유일한 에어쇼이자 사천의 대표 행사인 사천 에어쇼는 누군가에게는 우주를 향한 꿈의 무대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꿈을 키우는 공간입니다. 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에어쇼로 도약하기 위해 올해도 수준 높은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사천 에어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천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천 에어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름다운 삼천포항 주변으로 이어지는 한려수도 비경을 즐기면서 사천 에어쇼와 함께 좋은 추억의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사천 에어쇼도 방문객들 모두가 즐겁고 재미있는 추억 안고 갈 수 있는 행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키워드로 보는 생활 날씨입니다. 목요일에도 우리 지역은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는데요. 두꺼운 세탁물도 빨리 마르고 외출하기도 좋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가 지속되는 환절기인 만큼 감기에 걸리기 쉬운데요. 개인 위생에 더욱 신경 쓰시고 실내가 건조하지 않도록 가습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종일 날씨가 쾌청하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진주 11도, 남해 14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4도에서 27도 분포 보이며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맑겠는데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중국발 스모그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스모그의 영향으로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세종 15도로 출발하겠고 광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24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는 종일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물결은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열한물,
만조 시각은 밤 11시 14분, 간조 시각은 오후 5시 35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는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3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역의 공항 정보입니다. 목요일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가는 배는 오후 2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우리 지역 곳곳에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비구름이 지나가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며 쌀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